아이폰 용량 관리와 사진 백업. 고민이었는데 백업할 수 없어. 아, 그러니까 아이클라우드 용량 꽉 찬 거죠. 아이폰 유저의 고민을 해결해주자. 제가 아이 앱을 만들었습니다. 백업 시작하기 누르세요. 라이브 포토 빼고 넣는 게 됩니다. SSD 꽂으시고 가져왔어요. 생겨있죠? 라이브 포토 해보세요. 되죠? 이야. 난 외장 SSD도 귀찮다. 셀룰러에서도 백업 해버릴 수 있습니다. 마치 나만의 아이클라우드를 쓰는 것처럼. 완전 좋네요. 영상 진짜 좋아졌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방구석 리뷰룸의 시간입니다. 와! 와, 우렁차다. 안녕하세요. 개발하고 있고 스타트업 운영하고 있는 고재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도 같이 창업해서 함께 개발하고 있는 양시준이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도 이제 미국 왔다가 한국 왔다가 하는 개발자 육지연이라고 합니다. 이 세 분의 공통점 뭐냐? 아이폰 쓰시죠? 그죠? 네. 각자 저마다의 아이폰 들고 계신데, 네, 17%예요. 아이폰 에어입니다. 저는 12 미니입니다. 야 특이하게 저 뭐지 유심핀? 제가 알뜰폰 쓰는데 알뜰폰이 막 7개월마다 가격 올리거든요. 네. 아, 갈아탈 준비하는 거예요? 항상 하고 있습니다. 아, 진짜. 또 세 분 다 개발자신데 오늘 관련된 얘기가 있습니다. 드디어 제가 만든 앱이 앱스토어에 출시가 됐거든요. 그거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야! 시대가 좋아져서 바이브 코딩으로 아이폰 유저의 고민을 해결해주자. 아이폰 용량 관리와 사진 백업. 고민이었는데 고민이에요? 개발자도 고민이네. 엄청 고민이죠. 64기가요. 아, 진짜? 백업할 수 없어. 아, 그러니까 아이클라우드 용량 꽉 찬 거죠. 무료긴 합니다. 아이클라우드 무료. 돈을 사실 내면 되잖아요. 근데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항상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죠. 올렸어도 쓰다가 또 올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앱스토어에서 BGS 포토라고 쳐보세요. 포토? 네, 맞아요. 네. BGS 포토라고 제가 아이 앱을 만들었습니다. 한국어 설명 나오죠? 받으셨네. 아, 감사합니다. 영어로도 나오고 일본어도 나옵니다. 3개국어 일단 대응해 놨고요. 지금 라이트 모드, 다크 모드 다 만들어 놨어요. 톱니바퀴 누르시면 기기 언어 안 바꿔도 언어랑 라이트 모드 바꿀 수 있는 기능이 있고요. 이게 바로 제가 만든 BGS 포토다. 솔직하게 첫 느낌은 어떻습니까? 예쁜데요? 이런 아이콘들도 AI가 만든 건가요? 챗GPT 이미지 최근에 되게 좋아졌잖아요. 그걸 활용해서 코덱스를 연결해서 만들었습니다. 백업 모드가 있어서 제 특징은 그날 백업하자. 그래서 오늘 내가 여행 가서 동영상이랑 사진을 잔뜩 찍었어요. 근데 지금 아이클라우드 정지돼 있죠? 네, 정지되어 있죠. 백업 안 되죠? 안 되죠. 바로 백업할 수 있게. 여기에다가 오늘 누르면 바로 오늘 자료를 여기 나오네요. 인식해주고 기간별 하면 골라서 할 수 있게. 다른 앱에서는 못 봤을 것 같은 기능을 한 게 사진 앱 자료에서 날짜 지정하기라는 기능을 만들었어요. 보다가 그날로 누르면 날짜가 들어가게. 아, 지나간 자료 중에 하나 고르시면 그 날짜가 잡혀요. 이렇게 잡혔네요. 네, 그렇게 오, 이날로 해놓으면 6월 2일. 되죠. 그렇네요. 보다가 바로 날짜가 들어갈 수 있게. 오, 나름 그런 부분에 조금 머리를 썼고요. 좋은데요? 그 날짜에 대한 자료가 음. 계산이 들어가요. 앨범은 뭐 아시다시피 앨범에서 하는 거고, 고르는 거고. 직접 픽하는 거는 말 그대로 픽하는 거고. 기존에 사진 백업 해봤어요? 수동으로? 핸드폰, 노트북에 연결하고 노트북에서 SSD 오고 되잖아요. 되긴 하죠. 사람들이 많이 요청했던 게 있어요. 라이브 포토. 맞아요. 라이브 포토가 그냥 카피로는 안 돼요. 근데 이거는 라이브 포토 빼고 넣는 게 됩니다. 다른 것도 다 원본 속성 다 쓸 수 있게 해놨어요. 물론 코덱스와 클로드가 해줬어요. 아이폰 기종이 9기종이잖아요. 그쵸. SSD 연결하기 불편하잖아요. 완전 불편해요. 라이트닝 쓰시는 분들도 요 라이트닝 리더기 있잖아요. 메모리만 꽂아도 네, 이렇게 해도 쓸 수 있어요. 실제로 한번 꽂아서 500개까지. 안정성을 고려해서 일단 500개로 잡아놨어요. 동영상 500개만 해도 엄청난 거잖아요. 아, 그렇죠. 근데 그 라이브 포토는 사실은 SSD 2개더라고요. 2개를 한 아이템으로 인식한 로직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최종 아이템 500개 기준으로 되게 최신 기준으로 잡게 로직이 들어가 있습니다. 6월 걸로 한번 해봐가지고. 잡혔죠? 얼마 안 되네. 골라주시고 꽂았죠? 백업 시작하기 누르세요. 그러면 폴더만 잡아주면 돼요. 거기 가면 있죠? 지정하시면 거기에 그냥 열기 누르세요. 그러면 복사됩니다. 광고도 한번 나오고 무료인데 있었나요? 무료인데 전송 완료 후 한 번 광고.
그것만 있습니다. 확실하네요. 이렇게 완료됐다. 완료됐습니다. 날짜 폴더로 지정하게 돼 있어. 찍은 날짜로 자동 분류해 줍니다. 날짜까지 하는 거 되게 좋은데요? 나름 신경 많이 썼어요. 그러니까요. 지금 라이브 포토 이거? 백업할 때 라이브 포토가 너무 불편해서 꺼놨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켜도 돼요. 요즘 기종 쓰시는 분들은 SSD 바로 꽂으면 되잖아요. 라이브 포토 오늘 찍었거든요. SSD 꽂으시고 오늘 누르면 1.6기가네. 시작합니다 눌러서 제 SSD에 열기 해주면 백업이 됩니다. 소리도 납니다. 요렇게 됐거든요. 이제 500개씩 이렇게 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한 번에 분명히 난 대량으로 할 사람들은 힘들 수가 있잖아요. 백업한 자료는 지울 수 있어요. 사진 앱에서 백업한 항목 정리하기. 정리해볼게요. 네, 여기 안내 장치가 나와요. 확 지우는 거 아니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사진 앱에서 이거 30일간 남아있으니까 지우면 되고요. 그럼 정리됐죠. 그러면 내 기계에는 오늘 내용 없죠? 그날 바로 지워버리면서 옮길 수가 있고요. 요거를 제가 한번 드릴 테니까 직접 카피할 필요 없습니다. 폴더에 사진 앱 있잖아요. 하위 폴더를 다 가져오게 해놨어요. SSD에 백업하면 그 날짜별로 다 들어있잖아요. 대표 폴더만 지정하면 돼요. 그러면 인식됐죠? 네. 가져오기. 그러면 기기로 라이브 포토까지 가져올 겁니다. 됐죠? 광고 한번 보고. 가져왔어요. 생겨있죠? 라이브 포토 해보세요. 되죠? 잘 만들었는데요? 잘 만들었죠? 나 힘들었어. 폴더가 잔뜩 있어도 하위 폴더 알아서 불러온다. 그리고 난 외장 SSD도 귀찮다. 테일 스케일이라는 영상을 올린 게 있어요. 맞아요. 자기 개인 VPN을 만들어서 집에 컴퓨터랑 연결할 수가 있거든요. 요거를 켜요. 그래서 요게 연결되고 나면 이 파일 앱 아래쪽에 제 집에 컴퓨터가 바로 뜨게 돼 있어요. 제 집에 있는 외장 하드에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아예 백업을 외장 SSD 꼽지 않아도 바로 그냥 네트워크 폴더 해도 됩니다. 오, 진짜 좋은데요? 제 집에 있는 외장 SSD에 셀룰러에서도 백업 해버릴 수 있습니다. 마치 나만의 아이클라우드를 쓰는 것처럼. 완전 좋네요. 우선 진짜 좋아졌다. 그러니까요. 돈 안 들여도 돼요. 테일 스케일 무료입니다. 제 앱도 무료고요. 광고 한번 봐주세요. 먹고 살아야죠. 네. 아이클라우드에서 받는 중 멘트도 나옵니다. 고민 많이 했어요. 이게 중간에 이렇게 너는 로직이 다 필요하더라고. 예상 소요 시간도 알려주면 좋긴 하겠네요. 리스트 넣어볼게요. 또 이제 써보시고 많은 분들이 이런 기능 넣어달라고 의견 넣으실 수 있게 이메일 주소도 만들었습니다. BGS 포토포터 지메일 보내주시면은 제가 반영해서 업그레이드 해드릴 겁니다. 자, 됐습니다. 셀룰러로 집에 있는 컴퓨터에 이렇게 백업하는 것도 가능하다. 되게 잘 만들었어요. 감사합니다. 백업을 하게 되면은 히스토리가 남거든요. 백업을 내가 어떤 종류를 했는지 남아요. 내가 오늘 백업 기능 썼는지 날짜별로 백업했는지 수동 백업했는지 나오고 옆에 글쓰기가 있거든요. 메모를 적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백업에 내가 족발 파티 내용을 백업했다라고 쓸 수 있고 개인 참고도 있습니다. 사진 앱에 보여주고 싶지 않은 사진이나 영상 있잖아요. 네네. 저 같은 경우에 모발 이식 수술을 했는데 기록들을 잔뜩 모아놨거든요. 숭하잖아요. 그죠. 사진 앱에 보이는 게 싫잖아요. 그런 자료를 여기서 바로 모아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순정 뷰어랑 다르게 재생속도 기능 넣어놓고 마지막으로 커피가 있거든요. 커피 쏘기 룰렛을 만들었습니다. 직장인들 점심시간에 피터슨까지 이렇게 4명 추가하죠? 잘 아시네. 하면 손에 지금 진동도 옵니다. 네, 진동 와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룰렛이 돌아가는 깨알 같은 기능도 만들어놨고 커피 사셔야 돼. 커피 오늘 기분 좋다 하시면 저한테도 한번 커피를 사달라 라고 개발자에게 커피 사주기 기능을 추가해놨다. 네. 사셨어요? 완전 잘 먹겠습니다. 와, 오늘 백업이 잘 됐다. 내 SSD에 자료가 잔뜩 잘 들어갔네. 고맙다 생각하면 커피 한 잔 사주세요. 저번에 뵀을 때만 해도 개발을 아예 그냥 안 하셨었고 맞아요. 개발을 해봐야겠다 이렇게 생각만 하고 오셨었는데 네, 되게 완성도 높은 앱이 나온 것 같아서 신기하고 저도 신기해요. 가장 좋았던 점이 네. 그 사용자가 실제로 어떤 불편함을 겪고 있는지 그걸 되게 고민을 많이 하시고 또 만드신 것 같아서 사용하기 너무 유용할 것 같아요. 제가 유튜브를 벌써 9년을 했거든요. 사람들이 뭘 원하는지를 조금 아는 부분들은 있어요. 그런 식으로 반영을 했는데 시대가 좋아져서 다 코딩 할 줄 아시잖아요. 저는 못합니다. 코덱스랑 클로드를 코드를 같이 썼는데 코덱스를 마지막에 많이 썼거든요. 요즘 제가 했던 거 다 있죠. 뭐 사진 백업 플로우 검증, 백업 후 원본 삭제 문구 확인하고 해서 다 물어보면서 하나하나 다 물어보고 실제 검증을 하려니까 빡세더라고. 근데 어떻게든 하니까 되더라.
제가 만들었지만 제가 만들었지 않았다라는 그 감정을 동시에 느끼고 있는데 미술도 직접 그리지 않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개념 미술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코딩도 약간 기획과 아이디어와 감독 부분에 그것도 앱 개발자라고 이제 할 수 있는 시대가 조금 된 거 아닌가. 사용하면서 놀란 게 그냥 개발자는 개발자가 원하는 대로만 개발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사용자를 생각하고 만든 앱이라는 게 좀 느껴지는 것 같아서 더 앱 개발자 같은 느낌이 많이 났어요. 어려웠던 부분이 지금 그래도 나름 디자인도 신경 많이 썼거든요. 맞아요. 올인한 기간은 2주 좀 넘는데 이 앱이 초창기 버전은 많이 달랐죠? 많이 다르네요. 예, 기능만 생각하고 이런 기능을 만들어야겠다라고만 했어. 이렇게 해서 만들었더니 너무 풋풋한 거예요. 챗GPT에 넣고 앱 이미지를 만들어줘라고 이걸 변형해달라고 요청했어. 그 변형한 이미지를 주고 다시 만들어달라고 했어. 그랬더니 다 뜯어 고쳐서 만들었고 그렇게 해서 만들었습니다. 사실 저도 네네. 개발자라고 하기 조금 어떤 면에서 민망하다고 생각하는 게 저는 바이브 코딩으로 시작했어요. 진짜? 네. 1년 반 동안 개발 동안에 한 번도 코드를 쓴 적이 없어? 거의 그렇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진짜 시대가 바이브 코딩이 사실 여러 가지 논란 여부가 있긴 한데 산증이 또 있네. 둘은 어쨌든 코드를 칠 줄 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볼 만한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네. 해볼 만하고 더 해볼 만해질 겁니다. 클로드 코드 나오면서 그 코딩 실력이 엄청 좋아지면서 코드 품질도 올라가고 점점 좋아지는 걸 느끼고 있거든요. 뭔가를 만들어야겠다라는 마음만 있다면 일종의 모험이잖아요. 앱 개발하는데 앱 개발자 등록만 해도 1년에 10얼마 나가더라고. 맞아요. 해보고 싶어서 하는 건데 일종의 낙관론이에요. 앞으로 더 발전할 거니까 일단 저질러 놓으면 다음번에 또 고민은 다음 버전이 해결해 줄 거야. 약간 이런 마인드로 시작한 거긴 해요. 네. 매일 앱 만드시잖아요. 오늘 만든 앱은 평소엔 이렇게 비어 있고 네. 여기서 액션 버튼 누르면 단축어로 이렇게 텍스트 필드가 나와요. 달리기 그냥 이렇게 하면 바로 수두리 스트가 만들어져요. 그날그날의 할 일을 바로바로 그냥 라이브 액티비티에 띄워놓고 바로바로 추가할 수 있게. 이런 거 해달라고. 이것도 해주세요. 이것도 클로드 코드로 만들었죠. 클로드 코드로. 이미 해본 사람이랑 안 해본 사람은 이걸 받아들이는 느낌이 많이 다를 것 같아요. 앱 개발자라는 게 뭐 사실 누구나 할 수 있는 거라 생각해요. 그리고 오히려 개발자 아닌 분들이 더 필요를 느끼시는 분들이 좋은 아이디어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아이디어만 갖고 얼마든지 앱을 만들 수 있다. 출시까지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세상인지 모르겠어요. 주위에서 개발자들 많은데 그 중에서 배포하고 이렇게 서비스까지 만든 사람이 별로 없거든요. 그 사람들도 마케팅이나 경영이나 이런 기획 같은 거에서 좀 딸려요. 그런데 그것도 사실 클로드랑 얘기하면서 더 보완해 나가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실행력까지 더 길러서 오신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전 되게 많이 영감 얻는 것 같아요. 귀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꼭 도전해보시라는 말씀 드리고 싶은데 그래도 사실 바이브 코딩 쉽게 생각했는데 개 힘들고요. 너무 짜증나. 잘 될 때는 기가 막힌데 아니 이걸 이렇게 못 알아들어? 약간 이럴 때 속 터지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조금만 더 알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 맞아요. 지금도 놀랍게 잘 되는데 사용자가 조금만 더 배우고 조금만 용어라도 알면 준비를 하면 더 좋겠다. 맞습니다. 강의도 하시죠. 아이디어 관리, 기획하고 버전 관리하고 보안 같은 거 바이브 코딩 강의를 하나 패스트 캠퍼스에서 준비하고 있는데 대박 나세요. 감사합니다. 뭐라고 쳐야 돼요? 킹 받는 바이브 코딩이라고 앞으로도 이 포터 더 레벨업 시키고 다른 앱도 만들어 볼 테니까 기대해 주시고 여러분도 해보시고 멋진 앱 대박 나시기를 감사합니다.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